안녕하세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골버스입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셜록 홈즈의 아버지인 코난 도일과 셜록 홈즈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왓슨 및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존 H. 왓슨. 존 H. 왓슨은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의학 박사로 셜록 홈즈의 친구이며 그가 다룬 사건을 기록한 인물이다. 명탐정을 보조하는 동료의 대명사로 셜록 홈즈 시리즈는 대부분 왓슨이 직접 서술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장 배경과 생애. 왓슨은 어린 시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홈즈를 만나기 오래전부터 부친이 세상을 떠났으며 형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영국으로 온 후에는 런던 대학교를 거쳐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78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왓슨이 정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1850년대 초반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군의관 과정을 밟기 위해 육군에 입대했다. 왓슨은 네틀리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병연대의 부군의관으로 임관했는데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진 직후 현지에 도착한다. 다른 부대로 전출된 왓슨은 마이완드 전투에서 총을 맞아 어깨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는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장티푸스까지 걸려 생사의 고비를 간신히 넘기지만 너무나 쇠약해진 탓에 결국 영국으로 돌아온다. 영국에 가족이 없던 왓슨은 머무를 곳을 찾던 중 이전에 알고 지내던 스탠퍼드의 소개로 셜록 홈즈와 만나게 되고 베이커 스트리트 221B 번지의 하숙집에서 하숙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살아가기로 한다. 처음에는 홈즈의 행동이나 생각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홈즈가 놀라운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사람들을 꿰뚫는 것을 보고는 명탐정으로서의 모습에 감탄하게 한다. 그가 해결한 사건이 모두 경찰들의 공적으로 넘어가는 것에 불만을 품은 왓슨은 자신이 보고 들은 홈즈의 활약상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한다. 네 사람의 서명에서 만난 메리 모스턴과 결혼해 잠시 베이커 스트리트 하숙집을 떠났다가 빈집 사건 뒤에 돌아왔지만 그 후에 다시 베이커 스트리트를 떠난다. 이유는 대개 왓슨의 결혼 생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지며 왓슨은 홈즈가 활동했던 시기인 1878년에서 1891년 그리고 1894년에서 1903년까지 23년 동안 홈즈의 조력자로서 그의 중요한 업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성격. 홈즈를 처음 만났을 때 왓슨은 자신의 단점은 신경이 날카로워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대중 없는 게으름쟁이라고 밝힌다. 불도그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했으나 개를 데리고 있는 장면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홈즈가 보는 왓슨은 상대방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장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일단 마음을 먹으면 대단히 끈질긴 면이 있어 홈즈가 부탁하면 하루 사이에 중국 도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홈즈 대신 조사에 나서서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다. 왓슨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부쩍 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터키식 목욕을 즐겼는데 처음에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홈즈도 나중에는 터키탕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경마에 대해 열성적이어서 상위 연금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다.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추리력을 가진 홈즈와 항상 함께 있었던 탓에 그다지 돋보이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나 절대로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점으로도 그의 능력은 증명되고 있으며 홈즈 또한 여러 차례 왓슨의 능력과 용기에 대해 찬사를 보내곤 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홈즈는 유서에 친애하는 왓슨, 내가 자네의 진실한 버심을 잊지 말아줘 라고 남길 정도로 그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다. 외모 중간 정도의 키에 튼튼한 체격이다. 네모난 턱에 목은 굵으며 수염이 없는 홈즈와는 달리 콧수염을 단정하게 길렀다. 한때 럭비 선수로 활동했을 정도로 좋은 체격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할 무렵은 여윈 몸집이었으며 결혼 후에는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 자신을 발이 빠르고 몸싸움이라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로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과거의 모습과 영 딴판으로 변했다는 말을 듣는다. 홈즈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1914년도에는 여전히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 결혼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홈즈와는 달리 왓슨은 기혼자다. 다만 아내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신 귀족에서 결혼식을 묘사했고 결혼한 뒤에는 베이커 스트리트의 하숙집을 떠나 살았다. 그러나 여러 사건에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왓슨이 메리 모스턴과 만난 것은 네 사람의 서명 사건이 있던 1888년 7월 이후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전인 1887년 9월에 일어난 5개의 오렌지 씨앗에서 아내 이야기를 하고 1888년 3월의 보헤미아 스캔들에서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을 두어 일각에서는 메리 모스턴을 두 번째 아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왓슨이 기록한 1889년부터 1891년까지의 사건에서는 메리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외의 작품에서는 아내라고만 언급된다. 홈즈가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온 후 조의를 표한 것으로 미루어 메리는 1891년에서 1894년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03년에 피부가 하얘진 병사에서는 다른 결혼이 암시되는데 이는 왓슨이 이후의 작품에서 베이커 스트리트의 하숙집을 떠났다는 점으로도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혼란은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단순한 실수라는 말로 해명이 가능하다. 홈즈의 주변 인물들 베이커 스트리트 이레귤러스 홈즈가 런던에서 조사에 나설 때 활동하는 불황아 집단이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무엇이든 보고 무엇이든 듣는다.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마차를 찾아내고 자취를 감춰버린 기선의 수색에도 참여한다. 홈즈는 하루 1실링 정도를 보수로 주며 목표물을 찾아내면 1기니의 보수를 준다. 리더 위긴스가 이끄는 불황아들에 대해 홈즈는 아이 한 명이 12명의 경찰관 몫을 한다고 말한다. 왓슨은 위긴스에 대해 그중 키가 가장 크고 나이도 많아 보이며 녀석이 당당하게 앞서 나왔었다. 볼품없고 남루한 차림의 가벼운 우월감이라니 아주 익살맞았다 라고 표현한다. 주홍색 연구, 네 사람의 서명 등에 등장한다. 마이크로프트 홈즈 셜록 홈즈의 7살 위 형이다. 셜록 홈즈보다 몸집이 더 크고 뚱뚱한 편으로 동생에게 지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부서의 회계 감사를 맡고 있으나 실제로는 홈즈가 때때로 형이 곧 영국 정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세 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동생과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사건을 알려주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의뢰할 때도 있다. 홈즈는 자신보다 형이 관찰력과 추리력에서 한 수 위이긴 하지만
야망도 끈기도 없어 활동적인 탐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런던의 펠멜에 거주하는 마이크로프트는 1년 내내 운동도 하고 운동도 따로 하지 않고 달리 가는 곳도 없다. 매일 아침 걸어서 화이트홀의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퇴근하며 오후 5시 15분부터 8시 20분 전까지 언제나 집 근처의 디오게네스 클럽에 머무르는 습관이 있다. 그리스인 통역사, 마지막 문제, 브루스 파팅턴 호호 설계도 등에 등장한다. 허드슨 부인. 홈즈와 왓슨이 사는 베이커 스트리트 하숙집의 여주인으로 왓슨은 런던 최악의 하숙인이 어떤 기상천외한 행동을 해도 마음속 깊이 홈즈를 존경해서 결코 잔소리하는 법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하숙인들을 친절하게 대했으며 홈즈가 실종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방을 비우지 않았다. 홈즈는 부인이 다양하지 않지만 식사를 잘 차려준다고 칭찬한다. 왓슨의 기록에서 허드슨 부인의 이름이 확실하게 언급된 적은 없다. 셜록 홈즈 연구자들은 그의 마지막 인사에 등장하는 마사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마사 허드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홈즈가 대화에서 자주 언급하는 데 반해 실제로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네 사람의 서명, 푸른 석유석, 얼룩끈, 해군 조약문, 빈집, 춤추는 사람들, 블랙피터, 제2의 얼룩, 공포의 계곡 등에 언급되거나 등장한다. 빌리. 왓슨이 베이커 스트리트 2층의 하숙집을 떠난 후 홈즈의 사원으로 들어온 소년이다.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며 성격이 밝아 홈즈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 어린 탓에 가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홈즈를 걱정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마자랭 보석, 토르교 사건 등에 등장한다. 다음으로 홈즈와 함께한 수사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바이어스 그레그슨, 런던 경찰국 경위. 혈기왕성하고 씩씩하며 유능한 수사관으로 큰 키에 흰 얼굴, 갈색 머리에 불도그 같은 눈빛을 지녔다. 홈즈의 표현에 따르면 그레그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가장 영리한 형사이며 왓슨도 그의 용기를 칭찬한다. 멜라스 사건을 담당했으며 레스 트레이드와 함께 드레버 살인사건을 맡아 홈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런던에서 존 스콧 에클스를 추적할 때는 메인스 경감을 돕는다. 주홍색 연구, 그리스인 통역사, 등나무 별장, 붉은 원 등에 등장한다. 레스트레이드, 런던 경찰국 경위. 홈즈의 평가에 의하면 그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으로 민첩하고 열정적이며 경찰관으로서는 우수하다. 상상력이 부족해 자주 사건 해결에 실패하지만 불독처럼 끈기 있는 사람이라 경찰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레스트레이드는 자존심을 접고 홈즈에게 여러 차례 사건을 가져와 상의했는데 이러한 사건에는 위조 지폐 사건, 나폴레옹 흉상 파손 사건 등이 있다. 그중 이녹 드레버가 살해되었을 때를 라이벌인 그레그슨과 함께 홈즈의 지시를 따랐고 보스컴 계곡의 살인사건에서는 제임스 메카시의 결백을 믿는 사람의 의뢰로 수사를 맡아 홈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찰스 오거스터스는 살해한 범인을 찾으러 왔을 때는 홈즈에게 도움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한편 홈즈가 레스트레이드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있다. 바스커빌 가문의 사건 때 그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으며 프랜시스 카펙스 여사의 실종 때는 경찰의 출동을 부탁하기도 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경관으로 영화 패시, 패러디를 비롯한 정전 이외의 작품에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1930년에서 1940년대 영화에서는 매우 멍청한 모습으로만 묘사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무난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알렉 맥도널드, 런던 경찰국 경위.
에버딘 출신으로 1880년대에 경찰이 된 것으로 보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사건 해결의 능력을 보이면서 젊고 유능한 수사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이며 말수가 적고 빈틈이 없어 홈즈는 맥도널드에게 언제나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홈즈를 찾아왔으며 벌스턴 사건 등이 그가 관계한 사건이다. 공포의 계곡에 등장한다. 피터 존스, 런던 경찰국 경위. 홈즈를 통해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던 기묘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다. 오랜 기간 동안 존 클레이를 쫓고 있었으며 시티앤드 서버번 은행 지하실에 경찰을 대표하여 홈즈와 함께 잠복한다. 홈즈는 그를 경찰로서 무능하지만 사람은 괜찮은, 불독처럼 용감하고 바닷가재처럼 집요해서 한번 물면 소나기에서 절대 놔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빨간머리 연맹에 등장한다. 브래드 스트리트, 런던 경찰국 경위. 1862년 경관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홈즈가 손댄 사건 중 최소한 3건 이상을 수사했다. 네빌 세인트 클리어 실종 사건에서 홈즈와 왓슨이 용의자로 체포된 입술이 뒤틀린 남자를 만나러 왔을 때 당직을 서고 있었으며 1889년 6월 무렵에는 푸른 석유석 도난 사건을 맡아 존 호너의 체포에 대해 증언했다. 1889년의 유압 기술자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형사 1명을 동반하고 홈즈와 함께 아이퍼드로 가 범인을 추적했다. 입술이 뒤틀린 남자, 푸른 석유석,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등에 등장한다. 그레고리, 런던 경찰국 경위. 사자갈기 같은 금발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키가 큰 남자로 네. 사자갈기 같은 금발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키가 큰 남자로 사라진 말 실버 브레이즈와 존 스트레이커 살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홈즈는 그가 대단히 유능하며 상상력을 갖추기만 했다면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었을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실버 블레이즈에 등장한다. 포레스터, 서리주 경찰국 경위. 액턴 노인의 집에 침입한 도둑 사건과 마부 윌리엄 커윈 살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마부 윌리엄 커윈이 살해를 당하자 포레스트 경위는 헤이터 대령의 집에 요양차 머무르고 있던 홈즈를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왓슨이 영리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라이게이트의 지주들에 등장한다. 마틴, 노퍽 경찰대 경위. 작은 체구에 몸이 날렵하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 리들링소프 저택에서 벌어진 힐튼 큐빗 살해 사건을 담당했다. 여타 수사관들과 달리 상황 판단이 빠른 마틴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홈즈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춤추는 사람들에 등장한다. 스탠리 홉킨스, 런던 경찰국 경위. 잘 흥분하지 않는 성격이며 30세 정도의 나이에 정식 제복에 익숙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형사로 윌 로비 스미스 살해 사건, 피터 캐리 선장 살해 사건, 유스터스 브레큰스톨 경 살해 사건 등 최소한 3차례 이상 홈즈가 관계한 사건을 수사했으며 홈즈 또한 그의 수사에 관심을 보였다. 홈즈에게 고드프리 스톤턴 실종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명한 탐정 홈즈 선생의 과학적 조사 방법을 존경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문화생을 자처하곤 했다. 블랙 피터, 금태 코안경, 실종된 3쿼터백, 애비 농장 저택 등에 등장한다. 홈즈와 맞선 사람들.
왓슨이 기록한 이야기 중에 홈즈와 맞선 사람은 대부분 범죄자들이다. 그들 중에는 초라할 정도로 볼품없는 인물도 있고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강렬한 면모를 보여주는 악당도 있으며 미워할 수만은 없는 범인도 있다. 또한 홈즈와 맞서게 되는 입장에 선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악인인 것은 아니다. 홈즈와 맞선 사람들 중 많은 독자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몇몇 인물을 소개한다. 제퍼슨 호프,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개척자로 동료들과 네바다 산맥의 은광을 찾아 나섰다가 소떼에 휘말린 존 페리어의 양녀 루시를 구해주고 사랑에 빠진다. 페리어 부녀의 유타 탈출을 도우려 했으나 실패하고 두 사람을 잃는다. 호프는 두 사람을 살해한 이녹 드레버와 조지프 스탠거슨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그들을 추적해 20년 만에 런던에서 복수의 기회를 노린다. 조너선 스몰, 우스터셔 출신으로 군에 입대해 인도로 갔으나 겐지스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악어에게 물려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군대에서 나온 후 농장 감독 생활을 경험했으며 인도 폭동 당시 3명의 시크 교도와 함께 살인을 저지르고 아그라의 보물을 훔치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안다만 제도의 형무소에 갇히게 된다. 1881년 혹은 1882년경 탈출해 숄토 소령이 가르친 보물을 찾아 나서는데 통가라는 난쟁이와 함께 숄토 소령의 아들을 살해하게 되면서 홈즈에게 추적당하게 된다. 아이린 애들러, 1858년 미국 뉴저지 출생의 오페라 가수로 남자들이 목숨을 걸 만한 미인이라는 홈즈의 표현처럼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뛰어나다. 명석한 두뇌와 기민한 행동력을 보여주어 홈즈는 그 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존경심을 품고 있다.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바르샤바에 있던 시절 보헤미아 국왕과 교제 중이었던 때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왕실의 공주와 결혼을 앞둔 보헤미아 왕이 자신의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홈즈에게 사진을 되찾아 줄 것을 의뢰한다. 그라임스비 로일럿, 스토크 모런 지역의 유서 깊은 로일럿 가물의 마지막 후손으로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움푹 파인 눈과 사나운 시선은 그의 난폭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과거에는 부유했으나 씀씀이 해픈 상속자들 때문에 빈곤해진 가문을 이어받은 로일럿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가 되어 인도의 캘커타에서 개업하고 딸 둘을 가진 부유한 여성과 결혼한다. 그러나 불같은 성격 탓에 현지인 집사를 죽이고 오랜 옥살이 끝에 잉글랜드로 돌아온다. 아내가 열차 사고로 죽자 런던에서 개업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광기에 가까운 난폭한 기질 때문에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의 집에서 양딸인 줄리아가 의문의 죽임을 당한 적이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불길한 휘파람 소리를 들은 동생 헬렌이 홈즈에게 도움을 청한다. 자, 마지막 모리아티 교수. 교수라는 직함에 걸맞은 저명한 학자로 보통 사람이 범접도 못할 이론수학서 소행성 역학의 저자이다. 야윈 얼굴에 희끗한 머리, 엄숙한 말투로 근엄한 성직자와도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학자라는 가면 뒤에 무서운 정체를 숨기고 있다. 홈즈가 상대한 최대의 적으로 범죄계의 나폴레옹이라고도 불린다. 왓슨은 과학으로 무정한 유명 범죄자이자 악당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만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 묘사한다.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를 꾸미고 지하세계를 조종하는 인물이지만 막연한 의심조차 받은 일이 없으며 직접 나서지 않고도 일을 처리하는 솜씨를 가지고 있다. 경찰들조차 학식이 풍부하고 재능 있는 모리아티 교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독신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친족인 동생은 서부 잉글랜드에서 기차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찰스 오거스트 밀터번. 홈즈는 이 남자를 공갈 협박범들의 왕이자 런던 최악의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50대 남자로 머리가 크고 수염이 없는 둥글고 피둥피둥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알이 큼지막한 금태 안경을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번들거리는 두 눈이 쉴 새 없이 흔들리며 상대를 바라보는 모습과 진실함이 없어 보이는 인위적 미소를 통해 밀터번이 불쾌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홈즈는 왓슨에게 밀터번을 자신이 상대한 어떤 살인범들보다 혐오스러운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있어 홈즈조차 법적으로는 그를 옳가 넣을 방법을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